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할 때 흔히 생각하는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6억을 벌었다 이러면 굉장히 절대값이 커서 굉장히 투자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은 벌었다 하면은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투자 뭐 별거 아니네, 별로 못 벌었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을 또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내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6억을 벌었다 이런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그 절대값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벌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재작년쯤에 되면 음아파트가 한 14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다 그러면, 물론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20억이다 그러면 한 6억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한 2년 만에 6억 벌었으면은 뭐 굉장히 나쁜 투자는 아니죠.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2년 전에 14억일 때 사서 20억을 2년 만에 6억을 벌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매매가가 14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하더라도 무려 1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10억. 그럼 10억을 투자했을 때 6억을 벌었기 때문에 순수익률은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남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지역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맞잖아요. 그러면 최대 62%까지 세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누진 가세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또 9억 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9억 초과 아파트는 또 양도세가 9억 미만보다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훨씬 더 실제 순수익은 이제 좀 적어진다. 이게 만약에 1주택에서 비과세 판다 하더라도 어차피 9억 초과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뭐 생각보다 적게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투자 자금이 3,500만 원이다. 그런데 뭐 2년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3,5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절대값만 보고 6억과 5천만 원의 이 절대값만 보고 6억 번 게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5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번 케이스가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투자 가치로서는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을까? 이거를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전에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근데 이때 분양가가 3억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금이 10%니까 3,500만 원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금이 무이자가 됐어요. 중도금이 무이자가 되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건 5억까지, 중도금이 5억까지, 두 건까지는 중도금이 무이자가 되기 때문에 3억 5천의 분양가인 거를 계약금 10% 3,500만 원만 있으면 두 채까지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가구당 그 두 채이기 때문에 두 채를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투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는 내가 실제로 중도금,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거지만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7천만 원, 3천만 원 두 개니까 7천만 원을 해서 이제 두 채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5억까지 중도금 무이자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분양권이 2년이 흘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이제 가능하고, 이제 분양권이 2년이 지나면 수도권 비조정적 같은 경우에는 그 2년만 지나도 그 일반 세율로 바뀌거든요. 일반 세율은 그 6에서 42%그 양도세가 누진세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양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조정적은 조정적과는 달라서 이게 그 두 채, 세 채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양도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세금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채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훨씬 세율은 낮아진다. 자, 그래서 요게 분양권 상태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주가 이제 임박하면 등기를 하고 팔 수가 있겠죠. 예, 이럴 경우에도 비조정적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 요건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는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결국 3,5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번 투자가 훨씬 더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5천만 원 번 게 단순히 그 절대값만 보지 마시고 투자한 원금 대비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게 더 오히려 더 투자를 잘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그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은 자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힘들죠. 누가 하지만 3,500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데를 잘 찾아서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오히려 이렇게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은 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내가 어쨌든 분양권이긴 하지만 내 계약금 10% 3,500만 원 내고 어쨌든 2년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레버리지 효과도 누리지만 실제로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사실 잃는 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너무 그 절대값, 그 금액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수익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분양권 투자에서 그 또 주의할 점은, 어떻게 보면 이 분양권을 또 단타로만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체만 보시고 단타로만 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잔금을 못 질러서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는 또 이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분양권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까지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그게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 너무 이런 단기 매매 혹은 너무 그 단기 수익만 쫓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의 절대값보다는 내가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을 따져서 투자 실적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잘 찾아서 여러 번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실력도 늘고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커질 수 있고 경험도 쌓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